네, 정말 종목별 순환매가 너무나 빠르게 이어져 나가고 있죠. 이럴 때 어떤 종목 또 유망하게 관심 가지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김두현 연구위원 모시고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앞서서는 어제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에 대해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일단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 자체가 좀 되게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종식된 거 아니냐, 좀 완화된 거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하우스 뷰는 아직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아니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단발성 이슈라고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는 일단 시장 자체는 박스권이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업사이드는 사실은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기업 컨센서스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별 순환매가 사실 또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국면에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수급, 특히 기관들에 대한 니즈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가치주나 좀 성장주보다는 좀 가치주나 좀 소비재 이런 쪽으로 좀 관심도들이 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사실 순환매 종목들을 보면 상반기에는 이제 시클리컬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에는 2차 전지부터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원전까지도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는 좀 소비재 종목들이 하반기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배심 적중률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활동 자체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재 종목들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비재 종목에서 이제 교육주에 있는 이제 청담러닝하고 이제 건기식 관련된 이제 코스맥스 MBT 두 종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청담러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에 따라서 주목을 더 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52주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싸다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사실 1분기 실적에서 좀 아이디어를 보면요. 그 1분기 실적이 이제 연결 영업이익으로 이제 87억을 시현을 했는데, 이게 일회성 비용이 일부 반영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은 거의 영업이익 세 자리에 육박한 숫자를 낸 거고, 요거는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낸 거죠. 근데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내용 자체가 일단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온라인 쪽으로 관련된 매출들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딱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교육 업종들을 좀 이끌었던 종목들이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온라인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후발주자로 이제 청담러닝이 이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런 흐름을 좀 타고 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온라인 부분 쪽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온라인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담러닝은 이제 오프라인 베이스인 학원이긴 하지만 이제 온라인 쪽 커리큘럼이 확대되면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 오프라인 쪽을 못 가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니즈가 커갔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회사 수익성이 개선된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부분 내에서 지금은 오프라인 학생들한테만 제공을 했던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이제 3분기부터는 온라인 전용 플랫폼이 런칭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더 많은 학생들을 영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되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학원이 메타버스를 좀 한다는 게 조금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청담러닝의 이제 연결자 회사인 이제 CMS 에듀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큐브 코딩부터 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학원이죠. 그래서 양사가 같이 그 교육용 메타버스 상품을 만드는 건데, 그냥 쉬운 예로 그냥 학생들의 개인 아바타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상 환경 내에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다른 게임을 좀 같이 즐기는 그런 공간을 아마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메타버스 플랫폼도 연내 출시를 좀 예상하는 것만큼 청담러닝을 사실 과거의 교육주들 하면은 좀 제한된 멀티플을 받았었거든요. 아무래도 학력 인구도 계속 감소를 하고, 더 이상 시장을 좀 확장시키기에는 좀 제한된 면들이 있었는데, 청담러닝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좀 깨는 모습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청담 러닝이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네, 맞습니다. 활발하게 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네. 건가요? 예. 사실 2016년, 17년부터 이제 베트남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연간으로는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로열티 수입을 받고 있고요. 베트남 현재 지역의 재원생은 한 4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성장은 이제 중국에서 동일한 이제 로열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중국 JV 자체가 작년 8월 달에 오픈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2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그 직영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서도 이제 베트남에서의 만큼 그런 로열티 수입을 향후 기대할 수 있어서 물론 이제 올해 2021년도에 중국 로열티 수입을 뭐 큰 폭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2022년, 30년으로 갈수록 좀 더 안정적인 좀 수익성 개선을 할 수 있는 좀 JV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리포트 직접 쓰신 거네요. 이제 네. TR 10배 너무 싸다. 네, 맞습니다. 네, 목표 주가 46,900원까지 네. 제시를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교육업종들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멀티플이 한 14배, 15배 정도가 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청담러닝은 뭐 10배 초반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으로도 충분히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교육업종들 자체가 좀 고배당주기 때문에 네. 뭐 청담러닝은 또 중간배당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달 시즌에는 중간배당 관련주로서의 좀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코스맥스 MBT라고 소개해 주셨죠. 사실 제가 아마 그 전에 이제 방송했을 때도 MBT는 한번 살짝 언급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포인트가 지금 좀 1분기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OEM, ODM 업체이고 결국에 이 회사를 보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이제 해외 법인 적자폭이 너무 컸어서 이 부분이 좀 감소되는 모습이 보이면 어떨까라고 아마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좀 1분기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해외 법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세부적으로 어떤가요? 사실 코스맥스 MBT의 이제 해외 법인하면 이제 미국 법인이 연간 한 240, 50억 정도 적자를 내면서 좀 회사 수익성을 굉장히 망쳤죠. 근데 이게 1분기 때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38억 원대 정도로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평균 한 5, 60억 정도 나오던 그런 적자에서 거의 한 40%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신규 고객사가 확대된 영향이고 이런 OEM, O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회성으로 뭐 신규 고객사가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롱텀리하게 사실 계약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 외에 이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좀 해외 법인 적자폭은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법인이 미국 말고 또 어느 곳이 있나요? 그 중국하고 호주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 법인이어서 사실 이렇게 큰 폭에 이렇게 뭐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가 이제 고객사가 아메이 차이나와 이제 스위스라고 하는 이제 두 개 브랜드로 하는 네. 생산 법인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메이 차이나다 보니까 호주에서 생산한 거를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죠.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좀 관계 개선이 조금 어려움에 따라서 아메이 차이나 실적이 사실 좀 저조했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도에도 호주 법인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 최근에는 이 스위스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에 좀 신규 수주가 좀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호주 법인도 좀 상당히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모멘텀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건강기능식품에서 좀 최근 들어서 좀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단순하게 이제 OEM, ODM, 그러니까 고객사가 요청한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원료부터 이제 생산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직 밸류 체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 인정형이라고 하는 이 원료 제품에 대해서 좀 관심도들이 높은데요.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도 이 개별 인정형 제품 자체 두 개가 이제 작년도 한 개, 이제 올해 한 개 추가로 런칭을 하면서 이게 전사 실적 수익성 개선에 좀 일조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그 보고서 상에서는 이제 코스맥스 NS 가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를 하는 기업이고 네. 작년도 연간 8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만 80억 정도 매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이 되고 원료를 직접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좀 큰 폭의 수익성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적은 어느 정도나 좋아지는 건가요? 올해 저가 이제 추정했을 때 저 전년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은 한 20-30% 증가한 3,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네.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뭐 한 15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 기준에서 이제 순이익으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제 금융부채가 높다 보니까 솔직히 21년도 기준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리포트 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MBT 같은 경우는 그 해외 법인의 적자폭이 감소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국내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3,900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MBT는 국내 플러스 해외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만 도는 모습만 보이면 경쟁사 대비해서 사실 큰 폭의 할인 요소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현재 국면에서는 사실 저는 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담러닝 그리고 코스맥스 MBT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김두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